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였다. 보낼 수 있는 충주의 쌀과 콩이 도합 1230석으로 48,000 병력의 하루 반 식량거리에 불과한데 그렇게 조금씩 수송하다가는 반드시 대병이 필요한 양을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격리의 기고관이 날마다 강가에 나와 선책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고 있으니 충청, 강원, 경기 등처에 하유하여 빨리 회박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화살에 바르는 독약에 관하여 경리에게 물어보았으나 그 약을 만드는 자가 군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끝내 일러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경리 접한사 이덕경이 아뢰기를 영남의 군량이 고갈된 민박한 정상을 이미 누차에 걸쳐 경리에게 직접 말하였으므로 경리도 그 사정을 알고 있을 터인데 경리와 군문, 어사, 안찰이 상의했다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 말이 조선에서는 비록 식량이 고갈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사에 현재 있는 것 중 알리지 아니한 공식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정은 헤아려 보지 않고 도리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복량은 또 이 배신은 지금 전라도에는 아직 유통할 만한 군량이 있어 경상도처럼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경리가 그 말을 듣고 끌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난해에 대동을 지키고 있으면서 군대가 강을 넘을 끝까지는 없다고 하자 국왕이 자문을 보냈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라도의 제국을 모두 외적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리어 전라도에 식량이 있다고 한단 말인가? 만약 공사를 막론하고 모두 힘을 다하여 식량을 비축할 방법을 강구한다면 어찌 전혀 길이 없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급하다, 고갈되었다고만 하고 있으니 몹시 한스러운 일이다.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염려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적에게 쫓겨 노소가 모두 이고지고 도망 다니는 것이 식량을 운반하는 수고로움보다 오히려 낫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 장수가 우리들이 군량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다. 비단 군량뿐만 아니라 마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에도 다 그렇다. 내가 중국 장수들을 많이 접견해 보았는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어느 날 경리가 내게 말하기를 마필 건에 대하여는 배신이 한 말을 논하지 말라 하였는데 대체로 중국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실성이 적다고 여기고 있다. 그것은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아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일찍이 고 황제의 성질을 보더라도 고려 사람은 습성이 교활하고 간사하다 하였듯이 중국인들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은 유례가 있는 일이다.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자첩에 있어서도 언제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까를 경계했던 것이고 접대와 언어의 사이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 수식이 없이 오직 정성과 신의로서 대해왔던 것이다. 아무튼 중국인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성의가 미진하기 때문인 것이니 경도 그 점을 잘 알아 접대에 임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충주로 보낼 제2운의 군량은 소미 417석과 두자 202석을 어제 대중소 36척의 배에 실어 차사원 평구 찰방 홍가림과 청룡관 출신 이희진이 암령하고 떠났는데 1운과 2운의 합계가 소미 1231석, 육두, 두자 568석, 12, 5승으로 쌀은 다만
4만 8천 명의 병력이 하루 반 먹을 것에 불과하고 콩은 말 2만 3천 필이 하루 먹을 것에 불과하니 이렇게 적은 양의 수송으로는 대병의 수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 뻔하므로 극히 민망스럽습니다. 경려의 기고관이 날마다 강가에와 선척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도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선척들이 아직까지 회박하지 않아 누차 경리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선척들을 빨리 찾아보내도록 이미 삼도에 하사였으나 외방에서는 이곳의 급박한 사정을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패단이 없지 않으니 어사송일로 하여금 강명한 차사원을 특별히 정하여 공사를 막론하고 상사나 세가의 선착까지도 빠짐없이 수합하여 보내도록 유시를 내려 신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창의 미두도 연속하여 발송할 것이며 후속 해운 역시 성화자같이 독촉하여 보내어 결핍을 보충하도록 해운 검찰사와 양서의 관찰사 도군 어사에게도 하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경리가 풍헌관을 보냈는지의 여부와 보냈다면 그의 직책과 성명이 누구냐고 물어오면 대답하기가 난처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감히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으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19권 선조 31년 4월 12일 병인 6번째 기사 제도 적반사 장문익이 아래기를 제독이 방금 신을 불러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하더니 차와 술을 권하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 본국의 무능과 풍속에 대하여 우선 칭찬을 하고 이어 자기의 병마가 간 곳마다 공로를 세웠다는 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은 다른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대 나라의와 틀린 점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다. 문무의 아문의 서로의 주장이 달라 사사건건 의견이 맞서 함께하기 어려운 형세인데다가 내가 배가 부어올라 아프고 두 다리도 마비 증세가 있어 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뜻을 굳힌 것이다. 군문이나 감군이하는 나의 진태에 대하여 관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이미 병이 깊어 돌아가야겠다는 사유를 들어 상사 각 아문에다가 신부하였으니 금년간 상본하고 조정을 하직하게 될 것이다. 배신이 나를 따른 지 이미 1년이 되었고 2번 싸움터에 나갈 때도 모두 동행하였으니 나의 심정이나 용병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신이 말을 구사하여 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노여하께서 구제해 주시기만 바라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갑자기 사직하니 이는 실로 우리나라의 불행으로서 과군께서도 들으시고 매우 섭섭해 하신다. 황상께서는 만리를 환히 보고 계시니 허락하실 리가 없다 하여더니 그가 답하기를 내 뜻을 이미 결정한 이상 결코 그 뜻을 돌릴 수는 없다. 이번 일은 그대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문무가 불화한 그 한 가지 일 때문인 것이니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어 지도를 꺼내 진주, 사천, 삼가 등지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진주성의 외적들이 토구를 쌓지 않고 방옥만을 만들어 주둔하고 있다고 하며 그 수 역시 2,000명에 불과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남강도 물이 얕을 때면 여울목으로 걸어서 건너갈 만한 곳이 있다고 한다. 만약 용감한 병마 3, 4천 명 정도를 선발하여 양등산 등으로 하여금 그 부대를 영솔하고 삼가에서 이른 아침 행군을 시작하게 하여 용감한 달자들을 먼저 성 안으로 들여보내어 적의 소굴에 불을 지르게 하면 적들은 틀림없이 놀랄 것이다. 그때 아군이 소란한 시기를 이용하여 틈을 주지 않고 용기를 다하여 공격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적에게부터 강가에 살고 있는 그대 나라 사람들도 굳이 죽일 필요 없이 자연히 기순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큰일이니 경솔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우선 치밀하고 사리를 잘 아는 장관을 차출하여 그대 나라의 관인과 사후 역관 등을 대동하고 성주 쪽으로 달려가서 정기룡 등과 상세히 논의하고 싶다. 그리고 또 진주의 적설을 자세히 초탐하여 기회를 포착한 뒤에 고사하여야지만
만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신은 이 사실을 자세히 아뢰어 용리하고 지모가 있어 중임을 맡을 만한 권한을 빨리 차출하게 하여 여기와 분부를 듣고 우리 쪽 가인, 장관 등과 동시에 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경륜하는 이미 이 일에 대해 결정을 보았다. 어긋남이 없이 서둘러 거행하라 하였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그 일을 비변사에 일러서 빨리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이 파유격. 이름은 파세다. 상차에 가서 주제하였다. 유격은 도산 싸움에서 단원에 맞아 죽었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상이 팽중군. 이름은 팽우덕. 관소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허유격. 이름은 허국미이다. 시어서예와 회사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3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치사할 것을 청하였다. 심수경은 심정의 손자로서 청현직을 역임하여 자기 할아버지의 죄악을 덮기에 충분하였다. 이때 이 치사를 청한 일은 더욱 사람들 중에 뛰어났으니 요즘에 와서 보기 드문 재상이다. 다만 임진왜란 당시 호종을 못했다 하여 이제 80이 넘은 나이로 건이 대장이라 자칭하고 해적을 토벌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으로 그의 죄가가 속죄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4일 모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낮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우승지 남이신, 좌부 승지 이정구, 동부 승지 정협이 회개하기를. 한 번 가면 한 번 오고 하여 반드시 답이 있는 것이 예인 것으로 허유격이 이미 내배하였으니 상께서 회리하고자 하는 것은 예로부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임금의 거동은 원래 일반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 장관들이 나라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한번 열어놓으면 장차 시간이 모자랄 염려가 있을 것으로 이 점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어제 유격이 보낸 수첩에 대해서는 승문원에 분부하여 회첩을 만들게 하되 그 회첩에 기무가 바빠 회리하지 못한다는 뜻을 아울러 써보내는 것이 온당할 것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중국 장수에게 임금이라 하여 예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회첩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바빠서 회리할 수 없다는 말은 기입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이정구가 경리 접반사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조문에 경리가 분부하기를 내가 강 건너온 후로 각처 장관들이 바쳐온 수급 중에 나에게 험공한 자가 몇 명이고 군론 안찰의 아문에 험공한 자가 몇 명이며 국왕에게 험공한 자가 몇 명이 있는가를 만문대에 적어오라. 내가 지금 주본을 올려 공로를 써서 조정에서도 조선국 군신이 적을 죽이는데 진작하고 있음을 알도록 하고 싶다 하기에 신이 우리나라 사람이 어쩌다 사소한 적을 참액한 것을 노약해서 번거롭게 상문까지 할 것은 없다 하니 경리가 그게 무슨 말인가. 조선인이 참액한 수급에 대하여도 내가 이미 은포로 상을 내렸으니 당연히 중국인과 다름없이 주문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조정에 알리는 것이 좋다 하였는데 그의 뜻이 무엇인지 까닭이 있어 보였으며 매우 급하게 재촉하였습니다. 속히 조처하여 경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분부하기를 이순신이 그처럼 힘을 다하여 적을 죽이고 있어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고 좋아하고 있다. 서둘러 권장하는 상을 내리어 사기를 고무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그대 나라에서는 적의 수급을 뵌 자에게 무슨 상을 내리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공로가 많은 자에게 벼슬을 상으로 내리고 혹은 면포를 상으로 내리기도 하며 상으로 내릴 만한 물건이 없을 때는 또 영직이나 면천, 천문을 주기도 한다 하니 경리가 분부하기를 상격을 빨리 더 올려 사람들의 마음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 나라에서 줄 만한 물건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처리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축성에 대해서는 신이 어제 이 시발 등의 보고에 의하여 사실을 갖춰 올렸더니 경리가 황응량과 신이 상의하여 하라고 하면서 농사 일이 끝나는 7, 8월 사이에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오늘 또 황응량에게 재차 그 문제를 아뢰게 하기를 지금은 형세와 힘이 미치지 못하여 정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야가 이미 그렇게 하도록 승낙하였다. 이 시발과 최천건 등을 그냥 그곳에 있게 하는가 아니면 올라왔다가 다시 가게 하는가 하였더니 경리가 이미 농산 일이 끝난 뒤에 하기로 한 것이니 이 시발 등의 거처에 대해서는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알았다. 그러나 군공을 정보하는 문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군신이 적을 도평하지 못하여 충국을 번거롭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니 주의를 기다릴지 않는 무슨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겠는가? 비록 사소한 것을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장의 직분상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 아직 하나의 적진을 섬멸하지도 못하고 한 명의 적장도 참여한 일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번장들로서는 당연히 주의를 받아야 할 입장이 있는 것이다. 근데 감히 무엇이 공로라고 대인 앞에 그 숫자를 올리겠는가? 국왕이 그 말을 듣고는 감격한 나머지 너무도 송구스러워 감히 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애석하게도 대답이 소략하였다. 그러나 이미 분부가 그러하였다 하니 비변사에 이르러서 혹 내가 말한 대로 다시 말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의 명예에 의하여 좋은 조치를 취하든지 하라. 나머지 일들은 모두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이 헌국을 대사원으로 신식을 도승지로 허성을 우승지로 송준을 동부승지로 이수광을 예주 차미로 정경세를 경상감사로 정창년을 동지중추부사로 정엽을 첨지중추부사로 김용을 집2로 최시망을 장령으로 윤성을 장령으로 송응순을 지평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우승지 허성이 경리 별 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황응량이 신 김수를 불러 위간 송일괴의 품첩에 윤승후는 병을 얻어 말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고 조집은 지금까지 오지 않고 안동에서 병 요양을 한다고 하며 최리양과는 우준민 역시 오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상주와 선산 등지에 하루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다급하게 이를 데가 없어 노야에게 분걸하는 것이니 한시 바삐 전운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이곳의 시급함을 풀어달라. 지난해에 최량간이 였던 호조 참판 성령이 풍찬 노숙의 괴로움도 꺼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울량을 독촉하였던 바 그때 그대로 울량을 관리하게 하여 군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 하였다. 이것을 보며 조부집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준민은 왜 임소에 부임하지 않는가 하고 성령은 관직을 승진시켜야 할 것이며 각처 양향도 빨리 수송하도록 독촉하라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조줍은 안동에 있는데 감사 윤승훈이 현재 병세가 중하기 때문에 그가 대신하여 이를 보고 있고 우준민은 주위를 다스렸으며 성령은 이미 승직하였다 하니 황응량이 모두 좋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도 통판이 경리 아문에 있으면서 신을 만나려 하다가 신이 가보았더니 그의 말 역시 지금 남방의 식량이 고갈되어 그것 때문에 경리의 분부를 받고 울량을 독촉하기 위하여 충주 등처로 내려가려는 것이라고 했으며 기고간 이 복량이 안에서 나오더니
그와 함께 앉아서는 역시 하는 말이 서남의 양양을 빨리 독촉하여 올려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신이 현재 힘을 다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대답하자 통파는 호서에 있는 아군 중에서 전투 능력이 없는 자를 가려내어 양양을 운반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역설하였고, 기고관은 전일에 개한 승군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또 격리의 뜻을 전하기를, 이 시발이 군량 조달을 잘 하는데 왜 그를 공조로 옮겼는가? 공조에는 다른 재간이 있는 자를 골라보내고 이 시발이 다시 중주로 가서 군량을 조달하여 영남으로 수송하게 하라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군량을 조달하여 영남으로 축성하는 일 역시 중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중주에서는 현재 주둔 병력이 없고 하여 할 수 없이 이 시발을 축성하는 일에 받고 임명하였던 것인데, 축성하는 일은 중주에 하게 되었으니 명령대로 상께서 상께 아뢰겠다 하였더니 두 사람이 다 빨리 거행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에 이르러서 빨리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허성은 허엽의 아들이자 허봉의 형으로서 이 호민과 이 김홍미 등에게부터 모함과 선동을 일삼고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를 헐뜯었다. 윤두수가 재상이 임명될 때 공론이 다시 일어나자 그 공론을 막으려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도리어 공론을 주도했던 자를 잘못한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그 이유는 자기 도당이 외롭고 약한 것을 염려한 나머지 서인과 합하여 하나로 되려는 것이었고, 또 윤두수가 국혼을 맺었으므로 그에게 아첨하여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정상이 다 드러나 명절이라곤 시선덧이 없어졌으니 그가 사방에 서간을 보내어 열업을 상대로 구색한 따위는 깊이 나무랄 것도 없다. 사실은 논한다. 김수 역시 명가의 자제로서 사림들과 종료하는 처지였다. 비록 일컬을 만한 문필과 아망은 없었으나 꽤 재간이 있는 것으로 이름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영남 관찰사로 있으면서 많은 인심을 잃어 이를 그르치고 나라까지 그르쳤으니 이는 모두 그의 죄이다. 영남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살점을 먹고 싶어 하는데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그것만도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붕당을 심어 권세를 차지하고 왕래하면서 반대파를 배격하였으며 남을 해치는 부정한 논의는 모두가 김수가 주장한 것이었다. 비변사의 유사로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있으면 군량의 관리니 변방이 중요하다느니 하는 이유로 하나하나 가려내어 반드시 밖으로 내쫓았으니 그의 심수를 알만하다. 병신년 정유년 사이에는 풍년이 들어 시장 사람들이 곡식 보기를 마치 진흙이나 모래 보듯 하였고 배 한 필값이 쌀 40에서 50뒤에 달하였었다. 김수가 그때 계속 탁지를 맡고 있었으니 그 곡식을 무천하여 국용을 여유 있게 만들 방법이 어찌 없었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방법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가 9년에 보낸 공문은 모두가 부세를 증액하고 모곡을 독촉하는 정책뿐이었으니 그것은 백성을 학대하고 원망을 취하는 길이었을 뿐 국가에는 조금도 실효가 없는 일이었다. 그가 믿는 것이라고는 중국서 들여온 군량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제때 운송할 생각을 않고 다급한 상황이 되었어야 성화같이 연로의 운송을 독촉하였다. 이에 갓을 쓴 감독관들이 줄을 이어 남자는 밭가리를 접어두고 여인은 짜던 배도 밀쳐둔 채 이고지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살아남은 삼도 백성들의 힘을 빌어 천리 먼 길에 5, 6만이나 되는 중국군의 식량을 대주자니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처럼 군량이 고갈되게 만든 죄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선조 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리별 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도 통판이 이 원익은 자상하고 청간하여 관철사로 있을 때 백성을 사랑하고 군대를 조련하는 등 성의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에 조정에 있으면서 아무런 건백이 없이 세상 따라 오르내리어 조정에
언론이나 기량에 있어 하나도 볼만한 것이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김수를 부르기에 적시 가보았더니 그의 말이 대병이 현재 영남에 주둔하고 있는데 적이 움직일 것 같은 형세가 보이기 때문에 17일 사이에 양노야의 표병도 출발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남쪽에 군령이 고갈되었다는 말을 듣고 양노야가 나에게 충주 덩지에 가서 군량의 운반을 독촉하라고 하였다. 다만 지금은 농사 때라서 인부를 조발하면 농사에 방해될 염려가 있으니 그대 나라 군대 중에서 전투 능력이 없는 자를 차출을 하여 울량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 견강에서 선척을 관리하는 관원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이 두 방호장과 경기 감사라고 대답했더니 통판이 말하기를 경강의 선척을 다스 조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창의 미두를 영남으로 운송함으로써 그곳 양양을 극력 마련하라. 그리고 울산의 적들이 모두 부산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혹 후퇴할 뜻이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왜 부산으로 돌아갔는가를 물으니 통판의 대답은 두려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 이순신의 승첩 상황을 물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은 모두 군량 운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전투 능력이 없는 군병을 드러내는 일은 아래어 의논해 처리하겠다고 대답하니 통판이 또 정렵을 채직시킨 일은 너무 심한 일이어서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사소하게 적의 수급을 참액한 일을 상문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니 상께서 감히 못하겠다고 사양하는 뜻으로 경리에게 고하게 하신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경리가 그에 대한 뜻을 이미 굳히고 있기 때문에 아문의 소관 무리들까지도 매우 완강하게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형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억지로나마 그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의리에도 크게 손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주사가 여지없이 패한 뒤에 군량과 선책을 조치하여 그와 같은 승첩을 거두어 경리로부터 칭상을 받았으니 한때 포상의 연전을 내리는 것은 오직 성단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사에게 상으로 내릴 물건을 어떻게 감히 경리에게 아리겠습니까? 그에게 다시 물을 것은 없고 그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일부러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감히 그럴 수 없어서이다. 우리나라 장사들이 수급을 얻은 것은 흡사 어린애 장난과 같아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 수효를 적어 상문까지 하여 또 한 번 조정으로부터 주의를 얻겠는가? 경리대인의 말은 그것이 비록 권장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리로서는 크게 미안한 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아문의 관리들이 막아서 통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내가 계첩을 만들어 올릴 것이니 다시 논의하여 아래라. 그리고 이순신에 대하여는 참으로 보상할 만한 일이지만 가자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듯하다. 그러나 가자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달리 상을 내릴 만한 일이 있을런지 의논하여 아래라.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허성이 경리 접반 사이 말로 아뢰기를 방금 경리가 황응량을 불러 분부하기를 남쪽의 제의장들이 모두 다급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조선 관량관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매우 화가 난다. 중국은 먼 곳까지도 모두 울량하느라 소란스럽고 요동에서도 울량하는 사람들이 밤에까지 계속 오는 것을 그곳에 왕래하는 조선인들도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압록강만 건너오면 울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노지에다 쌓아놓고 있으니 어느 때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겠는가? 유구는 어찌하여 실어 보낸다는 문부도 없으며 최독립은 내려간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글자의 품보도 없는가? 이처럼 시를 끌다가는 반드시 큰 일을 그르칠 것이니 한 사람은 군법을 처치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말이 갈수록 더 준엄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이 목량으로 하여금 강가에 가서 군량을 실은 선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물류의 선적들이 평상시에도 숫자가 적은데다가 난리 이후로는 그나마 전혀 없어. 비록 각처의 작은 선적을 수갈한다 하더라도 미두를 과연 얼마나 쉽겠습니까? 지금 경리의 분부는 매우 준엄하고 남쪽 사세 또한 극히 민박하니 부득이 한강 이남의 각골에서 우마와 인도를 동원하여 경기 감사로 하여금 출동시킬 수 있는 데까지 출동시켜 군량 스승에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해주로 하여금 의처하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5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오 총병 접반사 윤형이 측에 하기를 총병이 설태성이 보고한 외정을 당부로 보내왔기에 등사하여 올려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달 7일 울산에서 도망쳐 나온 고련 이명 등을 조사하였더니 그의 말이 관백이 3월에 병을 앓았는데 창정은 관백이 죽기를 기다려 그가 죽으면 철군하에 들어가서 자신이 왕위에 오를 계획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관백의 병이 호전되어 청정에게 그곳에 있는 철병을 하여서는 안 되며 중국군이 비록 수가 많기는 하나 양초가 모자라서 머지않아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관백이 군량 1만 해석을 징발하여 곧 바다를 건너오기로 되어 있으며 8월 사이에는 관백이 직접 외노를 통솔하여 부산에 머무를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울산에는 외노 3,000명만 남아서 지키고 있으며 나머지 3만 명은 서생포로 가서 중성을 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말을 듣고는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주에서 아래입니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5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경리 도감이 아뢰기를 당일 주문에 신 이덕형과 신 김수가 들어와 예례를 올렸더니 경리가 상난 얼굴로 대하면서 신들에게 묻기를 각 고을에 모두 배가 있으면서 어찌하여 양미를 운송하지 않고 있는가 하기에 신들이 대답하기를 각 고을에 무슨 배가 있겠는가 다만 해구 이하에 황해도 평안도까지의 연어에는 어체인들이 있어 고기를 잡아 생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고급 배들은 바다에서 부리는 것들이어서 한강 이상은 올라올 수가 없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배들을 서로로 보내 군량을 싣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윤승훈을 지난번에는 재간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새로 관찰사가 되더니만 한 가지 일도 하지 않고 다만 만지장언으로 사람 마음만 산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는 아프다고 핑계대니 그러한 사람은 법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정경세는 어느 때쯤 갈 것인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하루 이틀 뒤에 출발할 것이라고 하였더니 경리가 말하기를 서로의 양미를 서둘러 왕경에서 충주로 충주에서 경상도로 운송해야 할 것인데 윤승우는 아프다고 핑계하고 조주본 병을 요양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왜 법으로 처리하지 않은가? 그 모양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는 끝에 가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서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신 이덕형에게 말하기를 진주의 강가에 조선인으로서 외적에게 투순한 자들이 있다고 하니 빨리 조유하는 조치를 취하라 하자. 이덕형이 대답하기를 내가 권율에게 공문을 보내 그곳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올려보내도록 이미 조치를 취하였다 하니 경리가 빨리 오게 하라. 그러한 일은 당연히 병조가 하여야 한다. 가령 어느 곳에 적진이 견고하고 어느 곳은 허술하며 어느 곳은 형사가 용병을 할 만한 것이고 어느 곳은 군대를 얼마쯤 조발할 수 있는 것은 등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하며 호조는 아무 곳 군량은 어떻게 하면 아무 곳으로 운반할 수 있고 그것을 육로로 운반하자면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하며 수로로 운반을 하자면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진행 방법이 모두 마음속에 계산되어 있어야 하니 이것이 병조와 호조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하남, 하간 같은 먼 곳에서도 군량을 운반하느라 소동이 일고 있는데 그대 나라에서는 번번이 농사일로 핑계만 대고 일을 거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한스럽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각고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선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평안 황해도의 선운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각처에 소유하고 있는 사선들을 모조리 수갈하면 많은 양을 실어올 수 있다고 장황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한 말이며
강에 나가 선척을 조사하는 집기관이 조선의 대관들이 많은 사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놓아 군량을 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러한 폐문이 나온 것인데, 그 폐문들을 등사하여 입게 합니다. 그리고 경리가 또 신들로 하여금 자기 문화의 집기관과 함께 강에 나가 선척을 조사할 자를 차출하라기에 도감에서 즉시 호주와 공조의 난관을 차출하여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대인의 말을 경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 그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변이라도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다.